안녕하세요. 커버드 콜에 미친 남자 럭키입니다. 저는 커버드 콜을 이해하기 위해 약 10개월 동안 커버드 콜 관련 영상만 100개 이상 업로드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커버드 콜 투자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이 영상을 딱 3번만 보시면 커버드 콜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영상은 일드매스 초고배당 ETF는 포함하지 않고 미국 3대 지수 기반 커버드콜 ETF만 다룹니다. 다음 영상에서 일드매스 초고배당 ETF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커버드콜 주가가 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커버드콜 수익 구조 그래프 많이 보셨죠? 하락은 100% 반영되고 상승은 막혀 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떨어질 때는 그대로 떨어지고 오를 때는 막혀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JP모건에서 출시한 나스닥 기반 커버드콜 ETF JPQ와 QQQ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JPQ는 기초자산 80%, 옵션 거래 20%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나스닥이 적정 변동성 안에서 등락이 반복된다면 QQQ와 JPQ 주가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관세 이슈처럼 큰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JPQ는 나스닥이 하락한 만큼 같이 떨어지게 되고, 상승할 때는 기초자산 80%를 보유한 만큼만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고 반복되다 보면 결국 커버드콜 ETF 주가는 점점 녹는 흐름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 변동성은 커버드콜 ETF에게는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커버드콜은 말 그대로 자산 플러스 옵션입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은 직접 옵션 투자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 일을 펀드 매니저가 대신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한다면 주식, 채권, 현금을 보유하고 일부 금액은 옵션 시장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옵션 권리금, 즉 프리미엄을 받아서 현금을 확보하고 수익 변동성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기초자산을 이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횡보장에는 기초자산의 수익률이 0% 머물 수 있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버드콜은 그동안 누적 분배금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기초자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커버드콜은 주가 상승을 통한 자산 증식보다는 기초 자산을 기반으로 장사를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상품입니다. 완전 다른 구조입니다. 그리고 커버드콜을 선택하실 때는 꾸준히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자산보다는 꾸준하게 상승의 힘이 강해야 하고, 하락 기간이 긴 것보다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입한 시점에서 상승 확률이 높은 시기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은 꾸준한 상승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커버드콜 투자에 적합한 자산입니다. 반면 테슬라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꾸준한 상승보다는 단기적인 급등에 의존한 경우가 많고, 고점 기준에서는 하락 기간이 매우 길 수 있기 때문에 커버드콜 투자하기는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저점에서 잘 매수한다면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부터 키우는 목적이라면 커버드콜 분배금을 커버드콜에 재투자는 할 수 있지만, 자산 증식 목적으로 투자한다면 분배금은 상승 자산, 그러니까 기초 자산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분배금에서는 15% 세금이 원천 징수가 되므로 복리 효과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커버드콜 주가도 기초 자산보다 상승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리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드콜 분배금을 다시 커버드콜에 투자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수익률 측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 분배금은 일반적으로 배당 성장주처럼 매년 꾸준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우상향하거나 변동성이 높을 때는 옵션 프리미엄이 커지면서 더 많은 분배금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은 분명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커버드콜 ETF의 주가도 일정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분배금도 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은 많은 분들이 기초자산 비중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옵션 거래 주기입니다.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옵션 시장은 도박입니다. 방향성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큰 손실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된 커버드콜 ETF의 이름에 데일리가 들어간 상품이 있습니다. 이 ETF는 매일매일 옵션 시장 참여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데일리 거래는 매일매일 단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펀드 매니저의 실력이 좋다면 큰 수익을 얻게 되지만 갑자기 시장의 큰 변동성을 만나게 된다면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큰 손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옵션 거래 주기가 한 달 정도인 상품들은 일시적인 변동성에 덜 흔들리고 옵션이라는 시간 가치 하락 덕분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높은 분배금을 원한다면 거래 주기가 짧은 데일리 상품이 좋고, 분배금보다 커버드컷 주가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키는 쪽으로 원하신다면 거래 주기가 한 달인 상품을 고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다음은 변동 분배금과 고정 분배금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예로 JPQ와 GPIQ는 나스닥 기반 커버드콜로 비슷한 월 분배금을 지급하지만 JPQ는 변동 분배금, GPIQ는 고정 분배금입니다. 이 두 ETF 성적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JPQ는 성과제라면 GPIQ는 안정적인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JPQ는 장사를 잘하면 더 많은 분배금을 받을 수 있고, 장사를 못하면 적게 받게 됩니다. 반대로 GPIQ는 고객에게 약속된 분배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사를 잘하든 못하든 항상 같은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단, 장사를 잘했을 경우에는 분배금을 지급하고도 남은 수익은 다음 달 분배금이나 자산 성장에 활용될 수 있고, 장사를 못할 경우에는 일부 자산을 팔아서 분배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안정적으로 비슷한 분배금을 받고 싶다면 고정 분배금,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시장 상황에 맡기고 싶다면 변동 분배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버드콜은 메인 투자가 아닙니다. 현금 흐름을 더 효율적으로 창출하는 목적입니다. 메인 투자는 스파이나 QQQ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S&P 500 나스닥 기반 커버드콜 ETF를 소개시켜드리면서 특징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 성과가 낮은 1세대 커버드콜 QRLD, SYLD, 그리고 분배금은 많지만 변동성이 큰 XDT, QDT는 제외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커버드콜입니다. JP는 JP모건에서 만든 상품으로 낮은 변동성과 안정적인 분배금을 목표로 만든 상품입니다. 그래서 IT 비중이 낮고 연평균 7.5%에서 8.5% 수준의 변동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GPIC는 월 0.7% 고정 분배금, 연간 8.5%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는 JP보다 IT 비중이 높아서 변동성이 약간 더 큽니다. 스파이아이는 월 1% 고정, 연 12% 고정 분배금을 지급하며 고정 수익을 추구하지만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나스닥 기반 커버드콜입니다. JPQ는 연 10에서 11% 수준의 변동 분배금을 지급하며 성과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GPIQ는 연 10.5% 고정 분배금 제공하고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QQQI는 월 1.17, 연 14% 고정 분배금을 주는 고수익 상품이지만 주가 하락 리스크도 여전히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높은 분배금을 지급할수록 주가에 하방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 따라 안정형, 수익형 중 어떤 것을 원하는지 먼저 정리하신 다음에 ETF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IS, 연금저축계좌, 절세계좌에서 투자하기 좋은 커버드콜 상품 추천입니다. 절세계좌이므로 적절하게 분배금도 지급하면서 커버드콜 주가가 지켜질 수 있는 상품으로만 골랐습니다. 저는 자칭 슈드 저승사자이기 때문에 다우존스 관련 커버드콜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 S&P 500 커버드콜입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입니다. 최근 1년간 연 10% 수준 분배금을 지급했으며 단순히 S&P 500을 그대로 추종하기보다는 펀드 매니저가 상황에 따라서 종목을 변경하는 구조입니다. 트렌드에 따라 유연하게 편입 종목을 조정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S&P 500 커버드콜 중에서 성과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S&P 500 커버드콜 중에서는 이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나스닥 커버드콜입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콜 합성을 우선 먼저 추천드립니다. 1% 고정 분배금, 연 12% 분배금을 지급하면 옵션 거래 주기는 한 달입니다. 주식 35%, 채권 30%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따로 추천드리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나스닥이 여전히 빅테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나스닥 커버드콜의 대안으로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타겟 커버드 콜을 추천드립니다. 연 분배금 10% 목표, 옵션 거래 주기는 한 달입니다. 상장일부터 25년 2월 20일까지 성과를 보면 매그니피센트 7 ETF 맥스는 59.6%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29.1%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타겟 커버드 콜은 주가가 31.4%로 나스닥보다 더 많이 상승했으며 그동안 받은 분배금 13.1%로 총합 수익률이 나스닥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산시장 트렌드를 따라서 투자한다면 나스닥 커버드 콜 대안으로 이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수익률은 국내 상장 ETF 가격 기준이 아닌 환율 영향을 제거한 수익률 기준입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커버드 콜은 다른 상품보다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상품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옵션 거래 주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옵션은 어디에서 매도하고 있는지, 외가격인지, 등가격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분배금을 얼마나 많이 지급하는지도 신경 써야 하죠. 일반인 기준에서는 전부 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쉽게 커버드 콜을 선택하실 때 이 기준을 사용하시면 실패 확률을 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높은 분배금을 선택하면 주가 하락의 리스크가 커지고 다소 낮은 분배금은 주가 하락 리스크가 적어진다. 또한 기초자산 변동성이 낮은데 분배금이 높다. 그만큼 위험한 옵션 시장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다우존스는 S&P 500이나 나스닥과 비교하면 변동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이 연간 분배금 12%나 지급한다. 그렇다면 옵션 시장에서 자주 참여하거나 혹은 내 자본을 깎아서 분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상품을 고르신다면 실패 확률을 확실히 줄이고 여러분의 성향과 목적에 맞는 커버드 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최대한 비율을 활용해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커버드 콜, 그 중에서 JPQ를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나스닥이라는 자산을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JPQ를 나스닥 건물주라고 표현합니다. 저점에서 매수하면 주가 차익도 노릴 수 있고 조금 높은 가격에 샀더라도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 높은 현금 흐름을 꾸준히 만들어내기 때문에 손실폭을 줄여줍니다. AI, 빅테크, 로봇 등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의 강한 상승 흐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나스닥의 건물주가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분들에게 게시물로 따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윙 종목을 발견해서 투자 계획이 생긴다면 투자 계획을 공유드리거나 혹은 자체 제작한 템플릿에서 발생하는 매수 매도 신호가 뜬다면 먼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 프로젝트 커버드 콜 플러스 레버리지 투자를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